이 3.15 부정선거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우리 광장의 역사? 예, 정말 광장으로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의지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가 나오니까 일단 학생들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학교에서도 반장 선거를 이렇게 안 뽑아. 그렇죠. 부끄러운 거지.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는. 닭죽을 먹이고 잠을 재우고 표를 바꿔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른들이, 기성세대들이 이런 모습 보이니까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런 선거 안 된다라고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과정에서는요,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초등학생들까지 다 들고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활용정작 우리 교수님이 나오셨죠. 네. 아, 우리 교수님,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아, 교수님들이, 야, 그때 당시에 교수님이 나왔다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교수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더 이상 우리 학생들 희생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결국 4월 26일 1960년 4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국민이 원한다면 하고 물러나시고 하와이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개헌을 하는데 야, 이거 대통령한테 너무 힘을 밀어주니까 이거 좀 너무 문제가 많다 라고 해서 헌법을 바꿉니다. 그 헌법이 이제 내각 책임제, 그러니까 대통령제가 아니라 내각 책임제. 그러니까 아마 이탈리아식인 것 같아요. 그 국회에서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는, 집권 여당에서 모든 행정권에 다 장악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게 되는데, 물론 이때도 대통령은 있었어요. 그 대통령이 이제 윤보선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윤보선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 뽑냐면 다시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는 다시 간선제로 돌아갔네요. 아유, 오늘 잘들 들으시네. 맞습니다. 다시 간선제로 간 거예요. 다시 간선제로 갔다가 이제 또 한 번의 이슈가 벌어지죠. 정치 군인들이 등장합니다. 그 정치 군인들이 들고 일어났던 5.16 군사 정변 이후에 다시 헌법을 바꿔요. 다시 대통령 직선제로. 예, 이러면서 다시 대통령 직선제에 의해서 대통령이 뽑힙니다. 뽑히다가 1972년도에 이때 정말 우리 현대사에서 참 놀라운 헌법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 헌법이 뭐냐면 유신헌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들어봤어요, 유신헌법. 네. 이 유신헌법의 핵심은 뭐냐면 대통령한테 어마어마한 권력을 실어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국회의원까지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다시 대통령 간선제. 이제까지 대통령 간선제는 어디서 대통령을 뽑았죠? 국회였죠. 72년 유신체제에 의해서는 이제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지 않습니다. 어디서 뽑냐면 체육관에서 뽑습니다. 네? 체육관에서. 체육관에서 뭘 뽑아?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는데요, 체육관에서. 청와장사 뽑는 자리 아니에요, 거기는? 맞습니다. 사만 만세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형식적인 대통령 선거를 체육관에서 한 다음에 그냥 대통령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형식적이네요. 그러다가 87년 체육관 대통령 누구? 이걸 또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못 참지, 이제 못 참지. 그렇죠. 이제 87년 대선에서도 역시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선출해가지고 올리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이러니까 국민들이 이거는 아닌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왜 이런 식으로 지금 대통령을 자꾸 뽑아야 되느냐.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을 뽑아야지 왜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대통령을 뽑느냐. 니들 지금 장난하냐? 부정선거는 투표라도 했어. 그렇지. 네. 투표도 못하게 만들어. 네. 이건 독재다. 이런 식의 어떤 불만들이 쌓이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87년도에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러면서 당시 그 전두환 정부에 대한 저항, 이 저항이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더 이상은 체육관에 대통령 뽑으면 안 된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더 이상 이거는 아니다. 대통령 이제 우리 손으로 뽑겠다. 이러면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이 전두환 정부에서 굉장히 놀라운 대책을 하나 발표합니다.
이게 뭐였냐면 1월 달에 이제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이 87년도 1월 달에 있었고 네. 4월 달에 네. 그 전두환 대통령이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해요. 4.13 호헌. 호헌 조치. 아, 헌법을 지키겠다. 4.13 호헌 조치 때 저희는 저거를 뭐 대학교 2학년 때니까 텔레비전으로 다 봤거든요. 네, 봤죠.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이제 개헌을 통해서 국민들이 인기 없는 사람은 끌어내리고 좀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뽑자. 또 뭐 그게 될 것 같다. 뭐 이런 분위기도 좀 있고 했거든요. 당시 또 야당도 그런 그 개헌을 요구하는 이런 여러 운동을 벌였고 그런데 갑자기 들어오더니 안 바꾸겠다. 지금의 헌법 가지고 그대로 가겠다. 그러니까 지금의 법이 뭐예요? 계속 대통령 체육관에서 뽑겠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걸 아, 그게 호언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 사실 헌법을 지키겠다면 대통령이 지키겠다면 그 좋은 말 같잖아요. 그래서 좋은 대책인가 했어요. 포장을 너무 잘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헌법이냐는 거예요. 체육관에 또 대통령 뽑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이상은 안 돼. 이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났는데 그 과정에서 또 한 번 비극적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 저 알아요. 어떤 거죠? 이한열 열사가. 그 당시 이제 연대생이었죠. 네네. 이한열 그 학생이 그 연대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최루탄에 맞아서 쓰러지는 그래서 의식을 잃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신문에 딱 이게 왜 피 흘리며 쓰러진 장면이 딱 나오니까 정말 그 당시에 이 시민들이 이게 정말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6월 민주항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 역사적인 6월 항쟁이. 그렇죠. 정말 그때는 대단했습니다. 이 6월 정말 남녀노소 구분 없이 그 당시 왜 등장했던 넥타이 부대 네.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시민들 그 회사원들도 참여하는 어떤 모습들 그리고 종교인들도 다 뭐 사찰이면 사찰 뭐 교회면 성당이면 교회. 성당 교회면 교회 그때 그 유명한 그 하나의 그 장면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 명동성당에 그 시위의 그 본부가 이제 차려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공권력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때 그 김수환 추기경 지금 돌아가셨죠? 김수환 추기경이 딱 그 경찰들 앞에 서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 학생들 앞에 수녀님들이 서 계실 것이고 수녀님들 앞에 신부님들이 서 계실 것이고 그 맨 앞에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나를 밟고 신부님들을 밟고 수녀님들 밟아야 학생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이때 그 모습들이 정말 감동이에요. 이 광장의 역사가 이 정말 전 그 시민들과 국민들의 어떤 그 열망 속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망 속에서 이 6월 민주항쟁이 나오게 된 거죠. 김수환 추기경의 그 말도 진짜 기름을 좀 붓는 격이에요. 당연하죠. 이건 뜨겁게 타오르잖아요. 3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지금 막 끌어오르는데 그 당시는 오죽했겠어요. 태극기 하강식이 되면요. 그때 이 길거리에 있었던 이 버스 기사님들 택시장이 동시에 경적 소리. 누가 그러더라. 경적 소리는 사실은 엄청난 소음이잖아요. 근데 어느 분의 그 증언에 의하면 태어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경적 소리는 처음이었다. 그러니까 이걸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결국 더 이상 이 열망을 막을 수는 없겠다라고 해서 당시 그 집권 여당 총재였던 노태우. 이 노태우가 1987년 6월 29일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6.29 선언. 6.29 선언의 핵심 뭐냐면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 직선제 받아들이겠다. 우리 교수님은 그때 당시 그 산 증인으로 그러네. 대학생으로서 지켜보셨잖아요. 어떻게 화염병 좀 던지셨습니까? 외치셨습니까? 옆에 서셨나요? 네. 그 6.29 선언이 발표되던 날 저는 기억을 해요. 그 6.29 선언이 발표되고 나서 그때만 하더라도 이 경찰서나 파출소는 전부 이렇게 철망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그 대학생들의 시위를 막으려고. 그런데 이제 국민들과 정부가 화해했고 민주주의의 날이 밝았다라고 해서 그 철망을 다 떼고 그리고 학생들하고 경찰들하고 길을 같이 청소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그게 그냥 뭐 퍼포먼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만큼 또 사람들은 새롭게 시작되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기대가 컸고요. 저때 이제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민주주의 정말 왔다라고 생각했어요.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저게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줬던 순간이 아니라 이제 사실은 한국 민주주의가 이제부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맞는 문제를 겪게 될 것인가를 어떤 예고하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전히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에 더 많은 민주주의,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아마 저 시기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돌아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한 30년 됐잖아요. 30년쯤 지나면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제는 좀 더 떨어져서 이 바라보고 분석할 그런 시간이 됐거든요. 그 전의 세대들은 사실 너무 감정적으로 그 시기와 긴밀히 연결돼 있어서 보기를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객관성을 약간 잃을 수도 있겠죠. 그건 뭐 어느 역사 연구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인데요. 저 87년도 아직도 우리가 연구하고 또 생각하고 새겨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 6.29 선언의 결과 네. 이제 여야가 정말 헌정사에서 처음이에요.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헌법을 바꿉니다. 이제 뭐 그만? 대통령 체육관 그만. 예, 그 당시 그게 시대 정신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합의를 해서 만든 헌법. 이제 9차 개헌이라고 하는데 네. 핵심은 5년 딱 한 번. 5년 지금의 단임. 대통령제죠. 그렇죠. 5년 단임 직선제. 지금 자, 어때요? 네. 지금 우리가 대통령 뽑는 게 5년 임기 딱 한 번 한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찌 보면 87년 체제에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투표하는 그 투표 용지를 잘 보시면 네. 87년 그 뜨거웠던 아스팔트 6월 위에 그 많은 사람들의 함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뜨거운 그 아스팔트 위에서 정말 최루탄 가스에 눈물, 콧물 막 펑펑 흘리면서 그 광장에 섰던 사람들의 꿈이 무엇이었을까? 그거는 그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만큼은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그 꿈이 지금 우리 그 투표용지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 민주주의가 한 사회에서 결여되면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한 사회 전체가 어떻게 보면 고통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시기였습니다. 너무 감개무량 벅차오르고. 영화보다도 이렇게 말씀을 생생하게 들으니까 네. 오히려 더 그 현장에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내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선거였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오늘 당연한 이 투표가 정말 그 6월 아스팔트에 쓰러져간 선배님들의 희생이 아니었으면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막 진심으로 하게 되는